남편의 출장, 그리고 돌아온 건 35년을 함께한 남편. 그런데 그가 돌아오던 날 그 옆에는 또 다른 여자가 서 있었다. 남편이 데려온 건 출장 기념품이 아니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 65세 정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태현 그녀의 남편은 건설회사 임원으로 베트남 하노이 출장을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태연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담겨 있었고 배경엔 젊은 여성의 웃음소리가 섞여 있었죠. 여보, 일이 조금 늦어질 것 같아. 그리고 현지에서 통역으로 많이 도와준 분이 있어서 한국에 잠시 모시고 가려고 해. 남편의 말이 미숙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천공항. 남편 옆에는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 투이가 서 있었습니다. 투이라고 소개된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녀의 시선이 태연을 바라보는 방식이 단순한 동료 이상으로 보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태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투이를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룸미러 속 남편의 손길은 조심스럽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투이의 머리카락이 볼을 스치자 태연은 손가락으로 그것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미숙의 가슴 속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찝찝한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투이는 김씨 부부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태연은 그녀를 위해 게스트룸을 정성스럽게 꾸며주었고 매일 아침 그녀가 좋아할 만한 베트남 음식을 사다 주었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괴로워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동안 자신에게도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준 적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뒤 미숙은 거실 창을 닫으려다 아파트 공원 너머로 스치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남자의 어깨와 그 곁에 바짝 붙은 여자의 옆모습이 실루엣으로 흔들리고 있었고 그들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으며 고개가 천천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살짝 어깨를 스치고 여자의 허리가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미숙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림자는 오래 머물렀고 미숙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왠지 그 그림자가 익숙해 보이는 건 착각이었을까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조금 늦게 집에 돌아온 날, 밤 11시 30분. 아파트 단지 안은 이미 고요했지만 2층 그녀의 집 거실 창문에는 조명 등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습관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얇은 커튼 뒤로 두 개의 실루엣이 겹쳐 있었고 키 큰 남자와 그보다 조금 작은 여자, 서로의 얼굴이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여자의 고개가 살짝 뒤로 젖혀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서로를 탐하듯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미숙은 계단을 두어 칸 뛰어오르다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순간 창문 속 그림자가 잠시 멈췄다가 남자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올라가서 문을 열면 그녀의 결혼 생활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륜.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됩니다. 다음날 남편은 프로젝트 마무리를 위해 다시 하노이로 떠났습니다. 이번엔 가만히 앉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며칠 후 탐정은 사진들을 보내왔고 남편과 그 여자는 함께 서류를 확인하고 식사를 하며 표정은 편안했지만 미숙은 그 웃음 속에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그녀는 통역사입니다. 사적인 관계 증거는 없습니다. 안도하는 순간 보고서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다. 다만 다른 여성과의 접촉 가능성 발견 확인 중. 하노이의 골목길. 며칠 뒤 탐정이 보내온 영상. 남편이 좁은 골목길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 소녀가 달려와 남편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탐정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다. 그 아이 정수 씨 친딸입니다. 지금 좋아요 누르시면 다음 장면이 더 재밌어집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한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꺼내 등기부등본, 재산 목록, 은행 내역, 아파트, 예금, 토지 모두 미숙 이름으로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상간녀 소송 서류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볼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출장에서 돌아와도 집안의 공기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것이던 집과 땅이 이미 미숙이 것이 되었는지도 곧 법정에서 상간녀라는 단어를 듣게 될지도 모른 채 며칠 뒤 남편은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노이에서 보였던 그 웃음 대신 깊은 주름이 그의 이마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공허한 눈빛과 깊은 후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미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정은 시작일 뿐. 미숙의 마음속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미숙에게 준 상처만큼 값을 치르게 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인생이 드라마다 이야기가 계속되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